다케시마 카레라고요? 일본이 드디어 미쳤나요? 점점 논쟁이 고조되고 있는 브라운 대학의 한 강의실. 얼굴이 빨개지다 못해 터질 것 같은 일본인 남학생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예쁜 한국인 여학생이 아주 구구절절 팩트 폭격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강도가 심해지니 강의를 진행하던 교수가 토론을 말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어떤 토론이길래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고조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비리그의 브라운 대학에 재학 중인 크리스틴입니다. 브라운 대학은 맥킨지 앤 컴퍼니의 공동 창립자 중 하나인 마빈 바우어 박사의 모교이기도 하고 티파니 앤코의 CEO인 월터 하빙, CNN의 사장 테드 터너, IBM의 2대 회장, 토머스 왓슨 주니어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동문들이 있는 전 세계적인 명문대학 중에 하나예요. 해리포터에서 똑순이 헤르미온느 역을 연기한 영국 배우 엠마 왓슨도 저희 동문입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 조금 자랑해보자면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학풍을 갖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짜놓은 교과 과정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각각 교수님의 지도하에서 교과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숫자도 저희 학생들과 8대1 정도 비율이라 노벨상을 수상하신 교수님이나 명성 높으신 철학자, 당대 최고의 소설가 같은 교수님들과도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지요. 비싼 학비를 내면서 필수라는 이유로 솔직히 관심도 없는 영문학이니 역사학을 듣고 싶지는 않거든요. 바로 그래서 제가 브라운 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보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한 가지라고 할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저에게는 대학에 와서 만난 멋있는 일본인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준이라고 하고 저희는 1년 전 가을 학기에 동양미술사 수업에서 만났어요. 우연히 같은 조로 편성이 되어 발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자료 수집을 하러 미술관을 같이 다녔어야만 했거든요. 준은 일본인답게 성격이 정말 깔끔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흰 피부의 동양인에 마르고 작은 체구가 별로 남성적인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일본인이라고 해서 깍쟁이 같은 성격일 줄 알았는데 수업 때 겪어본 준은 차분하고 얌전한 데다가 센스도 있어서 저는 그에게 반해버리게 되었어요. 준과 프로비던스 인근의 라드 천문대라는 곳에 간 날이었어요. 맥주를 한 캔씩 들고 별 구경을 하며 벤치에 앉아 데이트 중 준이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성격이 좀 어두운 구석이 있다고 느낀 적 없어? 솔직히 내 고향 친구들은 내게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해. 내가 그런 점을 잘 느끼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내 앞에서 밝은 척 한 거야. 저는 너무나 당황하며 그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대답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날 준은 엄청나게 용기 내서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준이 3살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너무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서 여자친구인 저에게 집착하는 것 같다고도 얘기해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이후로 준이 저에게 어디에 있는지 무얼 하는지 항상 궁금해하는 건가 했네요. 그 외에는 이상한 점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저희는 캠퍼스를 거닐며 근처 미술관, 박물관을 오가며 데이트를 했고요. 기숙사가 있었지만 기숙사비가 비싸 자취를 하고 있는 준을 위해 마트에도 장을 보러 다녔어요. 저는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준과 만나고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어요. 처음 보았을 때는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더라고요. 지수는 조심성이 있는 편도 아니었고 깔끔한 편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패션이나 화장은 매우 세련되었고 화려한 편이었어요. 이야기를 좀 해보니 성격은 시원시원하고 화끈한 편인 것 같았죠. 하지만 쉽게 친해질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준과 함께 지내며 깔끔하게 집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고 있었기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지수가 룸메로서
정말 빵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수는 빨래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한번 입은 옷은 그대로 벗어두고 다시 또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가는 일을 하루에 2번씩 반복했어요. 방이 수시로 지저분해졌고 잘 머무르지도 않는 지수 덕분에 불평불만을 할 시간도 거의 없었죠. 가끔 지수의 얼굴을 마주쳤을 때마다 한마디 하려고 기다리면 지수는 논리정연하게 저를 설득해버렸죠. 지수가 늘어놓은 물건들을 치우는 일이 너무 힘들고 지쳤습니다. 저는 지수의 룸메이트일 뿐이지 깔끔한 것을 좋아한다고. 제가 지수의 일을 대신 해줄 이유는 없는 것인데 말이에요. 저는 지수를 보는 날이면 준의 하우스에 가서 지수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준과 함께 자취를 하던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은 지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보다 더 진저리를 칠 정도로 싫어하며 지수를 포함한 모든 한국인을 싸잡아서 욕하곤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집중하는 족속들이야. 속은 어떻든지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는 걸 좋아하더라. 솔직히 한국이 경제 개발을 전 세계 유례 없이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우리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건설했던 철도나 광산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 후진적이고 미개발 상태였던 당시 개발도상국에 우리 일본이 현대적인 제도와 기술을 전파해주기까지 했거든. 그런 것들은 싹 무시하고 위안부에 대한 배상만 하라고 요구하는 아주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인 족속들이야. 지수가 딱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네. 저는 지수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지만 그렇게 과하다 싶을 만큼 싫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이 이런 식으로 지속되자 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주말에 지수와 확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수는 월수금,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 주말을 맡아서 방을 청소하기로 했어요. 직접 대화를 해보니 지수는 생각보다 쿨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저와의 사이를 개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는 아침 식사를 같이 했어요. 막상 이야기해보니 지수는 아주 성실하고 똑똑한 친구였죠. 한국에서 한복을 입는 고등학교에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조기 졸업했다고 하며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한복 사진이 정말 단정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나라의 전통 의상을 교복으로 입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 것은 고등학교 때에 억눌려 있던 패션에 대한 열망이 표현된 것 같다고 했고 본인의 취미는 또 화장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잠깐씩 이야기를 했지만 준이 얘기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항상 발견했습니다. 지수에 대한 마음의 문이 점점 열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 학기를 보냈고 어느덧 금방 봄학기 쇼핑 기간이 돌아왔어요. 쇼핑 기간이 뭐냐면요. 개강 후 3주 동안 원하는 만큼 수업을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끝나면 수업을 바꿀 수 없지만 저는 이 기간도 브라운의 특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수업 스타일을 미리 겪어보고서 내 마음에 드는 강의를 고를 수 있는 제도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동양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이번 학기에 개강한 동아시아 문화사 수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미생활 대신 관심이 있는 수업을 한두 개씩 선택해서 듣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수강했던 동양미술사 수업과 같이 아시아 학생들과의 교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사는 우연찮게도 지수도 준도 수강 신청을 했더라고요. 지수와는 친하지는 않았지만 강의실이 기숙사에서 가까운 편이라 같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동아시아는 일본과 한국, 중국, 총 3나라가 포함되어 있으니 준과 지수는 모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양인인 저희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지식도 많을 테니 배울 수 있는 점도 더 많겠죠. 그렇게 수업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 강의는 중간평가가 토론으로 이루어지니 다음 주까지 찬반 의견을 정해서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주제는 바로
일본과 한국 내의 영토 분쟁 이슈였습니다. 주는 일본 측, 지수는 한국 측 대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잘 됐다 싶어서 준과 함께 도서관에서 토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도 도서관에 왔어요. 저희는 셋이 함께 토론 준비를 했는데요. 준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계속 시무룩하게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되어 준에게 물어보았지만 별일 아니니까 그냥 다음 주에 보자고 하며 인사했어요. 지수에게 물어보았죠. 지수도 당연히 영문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자료를 한참 찾고 나서 지수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준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준이 한국을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냐고 물어보니 지수는 아주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도 반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에도 혐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준은 아마 혐한인 것 같다면서 준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수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하며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성격이 워낙 좋다 보니 사람 좋은 웃음으로 넘어가더군요. 준은 그렇게 헤어진 다음 수업이 시작하기 전까지도 여전히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수업에 나왔어요. 준은 아직도 기분이 우중충해 보였죠.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독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국제법상으로 동해에 있는 리앙쿠르 암초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앙쿠르 암초라고 제가 부르는 곳은 한국명으로는 독도, 일본명으로는 다케시마입니다. 저는 어떤 나라의 편도 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이 암초의 이름을 부른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동해 한가운데에 있어서 군사적으로는 동해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주변의 수산자원과 지하에 매장된 것으로 보이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권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일본과 한국의 영토 분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의 해역에 있는 영토 분쟁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론 준비한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먼저 일본이 발언했는데 그들의 의견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 당시 독도를 임시 등대로 활용했습니다. 그 시점 이전에는 주인이 없는 무주지였으니 이는 정당한 일본의 영토입니다. 1905년 시마네 현에서는 독도를 일본 땅으로 확인하여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였습니다. 지수가 시원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독도는 고려시대에 우산국으로 편입한 시점부터 이미 한국의 역사에 등장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현재 시점에 독도는 한국의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아닌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것은 타국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없는 명명백백한 한국의 영토라는 입장이죠. 지수의 발언에 준이 받아쳤습니다. 2019년 일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7%가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것은 현재 불법 점거인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법으로 해결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존재 자체는 국가 간의 분쟁을 제3자가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판결의 강제성은 없을지언정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 쪽에서 다시 발언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한국이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은 제소 당사자국을 한국으로 지정할 수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일본도 중국과 분쟁이 있는 센가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서 제소하였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닌데 세계의 분쟁 지역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2008년 이후로 은근히 교과서의 해설지 등에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해 왔던데
정말 야비한 방법입니다. 일본 쪽의 준이 다시 발언했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일본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점유를 마치고 다케시마를 반환하기를 열정적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국민성 때문에 저희 일본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3년도 다케시마의 날을 맞이하여 시마네 현에서는 다케시마 카레까지 제공했을 정도입니다. 지수가 말했죠. 지금 준 학생이 주장한 내용은 일본 측에서 하는 일방적인 행위와 주장일 뿐입니다. 국제적으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영토인 한반도,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그 조약의 대상에서 빠져 있지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그곳이 일본 땅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독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역사성의 문제입니다.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얻은 영토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알제리에게 했듯이 독일이 폴란드에 했듯이 현재 시점에서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발견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한 러일 전쟁은 역시 제국주의 전쟁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제국주의 전쟁에서 이용했던 영토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제국주의 사상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본인들이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토를 돌려주기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범국인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닌 것이죠. 준을 포함한 일본 측의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그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국주의자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무엇이 그들을 부끄럽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토론은 점점 표현이 격해지니 이만하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오늘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이 마치자마자 일본인들이 지수에게 다가와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준은 저에게 다가와서 지수 옆에 있지 말라고 얘기했죠. 왜냐고 물어보니 준은 도서관에서 토론을 준비할 때부터 자신이 일본에서 교과서로 배웠던 내용과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토론에서 분명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알았다고 했어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에게 본인의 과제가 들은 USB를 도둑 맞았는데 여자친구인 제가 찾아주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준은 같이 거짓말을 하자고 했어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준이 천문대에서 했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준은 정말 음침한 성격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인 저에게도 이야기해주지 않고 일본인 친구들에게만 작당 모의를 해서 사람을 괴롭힐 생각을 하다니요. 야비한 그의 행동에 저는 그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수에게 다가가 사실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일본인들에게 나는 준의 USB를 찾아준 적이 없어. 지수는 내 소중한 룸메이트고 도둑질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수를 데리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준은 제 뒤에서 큰 소리로 다시 돌아오라며 애원했지만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수와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으며 캠퍼스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수와 함께 자취를 하며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수뿐만 아니고 지수의 한국인 친구들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똑순이들이었어요. 제가 알고 지내는 한국인 친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도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꼭 가볼 생각입니다. 똑소리 나는 한국인 지수 학생의 이야기를 전달해준 크리스틴 양의 사연이었습니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일본인 남학생의 주장을 박살내주어서 아주 속이 다 후련합니다. 일본인 제국주의자들의 생각은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 가득한 하루 되세요.